첫 번째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두 이론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고르시면 됩니다. 기억, 고생대 말에 판계아가 존재하였고 약 2억 년 전인 중생대 초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되었다. 기억은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홈스의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서양 양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 모양이 비슷한 것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맞죠? 그다음 B, 멘틀 대류설에 의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는 대륙이 분리되고 새로운 해양과 섬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구가 아닌 해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C. 백앤너는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기억을 설명했어. 대륙이동설의 증거로는 해안선의 유사성, 지질구조의 연속성, 화석분포의 연속성, 빙하 흔적의 연속성 이렇게 4가지가 있기 때문에 C는 틀렸습니다. 다음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 이론 가나다와 학생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며 해양자가 확장된다. 해저 확장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로 멘틀이 대류하고 이로 인해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이뤘다.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생 A, 새 이론 중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의 순으로 이론들이 발표되었습니다. B.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해저 확장설 때문이야. 해령에서는 계속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해저 확장설에 대한 증거가 맞습니다. C. 홈스는 변환단층의 발견을 멘틀 대류설의 증거로 제시하였어. 홈스는 그 당시 멘틀 대류의 증거를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멘틀 대류설은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음양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A, B는 음양측심을 한 자료로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이다. 자, 그럼 A 해역을 봤을 때 음파 왕복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복 시간은 수심과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짧으면 수심이 얕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해저 지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는 갑자기 음파 왕복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다시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저 지형이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해령, B가 해구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기억,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로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어요. 니은, B 해역에서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B 해역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시간이 9초대죠. 그리고 수심을 구하기 위해선 2분의 1 V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9 곱하기 750이니까 딱 봐도 8,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보기입니다.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A는 해령이죠. 해령에서는 늘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해령에서는 항상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리고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구에서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 확정설의 배경이 되었던 음양측신법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저 확장설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해령 부근에서 열곡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지각의 나이와 고지작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해령에서의 해양지각 나이와 고지작이 분포는 해저 확장설의 주요한 증거 중 하나죠. 해저 확장설의 개념에 대해서 떠올려 볼게요. 해저 확장설이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항상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점점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해저가 확장된다는 것이 해저 확장설이죠. 그럼 해저 확장설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해저 확장설의 첫 번째 증거로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퇴적물의 두께도 증가하고 수심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는 해령에서 나온 퇴적물 속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멘틀 대류의 상승에 의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해양지각이 만들어질 당시에 마그마 속에는 자성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성 광물들은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자화가 되어 굳어집니다. 이때가 만약 현재와 같은 지구 자기장 방향인 정자극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자화가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 해양지각이 분리되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 또다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지구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인 역자극기로 바뀌었다면 이 해양지각 속 자성광물들은 역자극기 방향대로 이렇게 자화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분리가 되어서 이런 형태의 줄무늬를 가지게 될 거고 또다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져서 다시 정자극기로 돌아온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정자극기 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역자극기를 그냥 하얀색, 다음 다시 정자극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가와 나의 그림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가와 나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 해양지각의 나이입니다.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인 이곳이 해령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A와 B 지점이 같다. 자, A 지점을 보게 되면 해양지각의 나이가 15와 20 사이. 그래도 20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약 나이가 한 1800만 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B를 보게 되면 B는 이쪽에 있는 걸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10과 15 사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10이랑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약 한 1100만 년 정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해양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니은 보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B 지점의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자, 지금 B를 보게 되면 하얀 색깔이고 하얀 색깔은 역자극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문제 풀어볼게요. 해양 지각의 평균 이동 속력은 가보다 나에서 빠르게 나타난다. 고지자기에서는 이렇게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는 모두 열곡으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리는 A, B가 동일한 상태죠. 그리고 나이는 A가 B보다 약 700만 년 더 많습니다. 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 거리가 똑같이 이동했다는 것은 속력이 B가 더 빨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똑같이 달리기라고 따져보면은 약 500km 뛰어가는데 가는 A는 1800만 년 걸린 거고 B는 1100만 년 걸린 거예요. 얘가 더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빠른 속력으로 뛰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력은 나에서 더 빠르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대서양에서 시추한 지점 P1에서 P7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판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죠. 요 해양은 대서양이라고 했고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령인 걸 모르더라도 이 날을 통해서 해령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왼쪽 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의 경계에서 P5, P4, P3, P1 순으로 멀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거리에 따른 나이 그래프를 P5, P4, P3, P1만 볼게요. 자, P5, P4, P3, P1, P1. 자, 지금 이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5에서 P1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O 사이에 있는 판의 경계는 아마 나이가 가장 어린 해령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P6이랑 P7도 점 찍어 볼게요. P6에서 P7로 멀어질수록 P6, P7 6에서 7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의 경계가 해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연령은 P2가 P7보다 많다. 지금 나 그림을 해석했을 때 P2는 P7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P1에서 P5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자, 지금 P1은 P5보다 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두께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디귿, P3과 P7 사이의 거리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지금 P3과 P7의 위치를 보게 되면 판의 경계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판의 경계는 해령이기 때문에 점점 그 사이가 확장되고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증가할 것이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를 보게 되면
가장 까말 때가 0, 그리고 하얄 때가 나이가 가장 많죠. 그러면 이 자료에서 가장 새까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해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구조론을 배웠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해령은 동태평양 해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오른쪽의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증가하죠. 나이뿐만 아니라 퇴적물의 두께, 그리고 수심, 퇴적물 최하층의 연령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억,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지금 B는 해령과 가깝지만 A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죠. 오히려 해구와 가까워서 소멸하기 직전인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꺼운 거 맞습니다. 다음 보기를 볼게요. 최근 4천만 년 동안 평균 이동 속력은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크다. 지금 시간을 4천만 년으로 동일하게 준 거고, 이때 거리를 비교해서 이동 속력을 구하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약 4천만 년은 이 정도 색깔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정확히 색 구분을 하기 어렵지만 지금 B의 경우에는, B가 속한 판의 경우에는 한 4천만 년이면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4천만 년 동안 간 거리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C가 속한 여기 판을 보게 되면 이 판에서는 해령에서 약 4천만 년, 색깔을 보게 되면 한 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서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B가 속한 이 판의 경우에는 4천만 년 동안 이 정도 거리를 이동했어요. 그런데 C가 속한 이 판은 해령에서부터 한 이 정도 또는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했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4천만 년 동안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그 말은 속력이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더 빨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B가 속한 판이 C가 속한 판보다 속력이 크다.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다음 디귿. 지진 활동은 C가 D보다 활발하다. 지금 D의 위치를 보게 되면 딱 대서양 중앙해령 가운데에 있죠?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의 내부에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판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진 활동은 D가 C보다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4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카는 어느 지역의 판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진앙 분포를 나는 가의 X-에 따른 지형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는 어떤 판의 경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다가 찰랑찰랑 있는 해수면인 거고, 이 A, B는 바다 아래에 속해 있고 C는 지금 바다 위, 대륙에 분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A에서 B로 갈수록 이게 수심이 좀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수심이 깊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B의 부근에 해구가 위치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그림으로 돌아와서 B 부근이 해구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지진의 분포 시작이 이 라인을 따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전체가 아마
해구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판이 섭입을 하는 판이고 어떤 판이 섭입을 당하는 판인지 볼게요. 지금 A가 속해 있는 판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지만 C가 속해 있는 판에서는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C가 섭입 당하는 쪽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나 그림에서는 지금 A가 속한 판은 굉장히 판의 두께가 얇죠. 그런데 C가 속한 판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여기가 해양판, 여기가 대륙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B가 좀 더 해구에 가깝죠. 해구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고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각의 나이는 B가 A보다 많다.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입니다. 니은, B와 C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지금 나 단면도를 보면 B와 C 사이에 해구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 존재합니다. 다음 디귿, 화산 활동은 C가 A보다 활발하다. 자,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섭입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도 활발할 겁니다. 반면 A가 속한 판은 섭입을 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C가 A보다 활발하다,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일본 주변에 있는 판의 경계를 나는 가히 두 지역에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일본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죠. 일본은 세 개의 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그래서 이 첫 번째 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속해 있는 유라시아 판이고, 이 오른쪽에 거대해 보이는 판은 태평양판.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래에 있는 좀 작은 판은 필리핀판입니다.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요. 태평양판은 해양판, 필리핀판 역시 해양판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지금 가의 두 지역에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나 그림을 보면 A와 A' 그리고 B와 B'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기억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A-에는 해구가 존재하는 지점이 있다. 지금 AA-를 보게 되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섭입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해구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오른보기. 니은 B-B에서 지진은 판 경계의 서쪽보다 동쪽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지금 B-B 쪽에 있는 판의 경계는 여기죠.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고 있는 판의 경계는 여기입니다. 그럼 서쪽이 여기고 동쪽이 여기입니다. 태평양판이랑 필리핀판이 만나면 어디로 섭입을 할까요? 태평양판이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필리핀판 쪽으로 섭입을 하겠죠. 그 그림이 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섭입 당하는 쪽인 필리핀판 쪽에서 좀 더 지진이 자주 발생하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A-가 B-B보다 크다. 지금 AA-는 굉장히 좀 긴 거리이고 B랑 B-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자, 그러면 그냥 비슷한 거리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툭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AA- 사이에서 이렇게 똑같은 구간을 바라봤을 때 약 200km에서부터 600이 안 되죠. 600이 채 안 돼서 약간 300km 깊이 이상으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B-를 보게 되면 지금 0에서부터 600km가 넘는 깊이까지 섭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AA-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인 유라시아판과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BB-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인 필리핀판과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AA-는 굉장히 먼 거리 동안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섭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B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섭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거리를 툭 하고 잘라봤을 때 A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거리 동안 약 한 300km 깊이 정도만 섭입을 했다면, 지금 BB-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동안 약 600km가 넘는 구간을 섭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사가 더 급격한 것은 BB-다. 그래서 디귿 보기 역시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해양 지각에 분포하는 단층선들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단층선은 굵은 실선으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층선은 얇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우리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당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남아메리카 서쪽 부분으로는 동태평양 해령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남아메리카 동쪽으로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바꿔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많이 봐왔던 자료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단층선들이 모두 해령과 수직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령과 해령들이 각각 끊어져 있는 것도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 굵은 단층선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해령과 해령이 존재하고, 해령에서는 판이 확장되며 판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지금 이쪽 판 하나 있는 거고 이쪽 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판 하나, 여기 판 하나. 자,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판과 이 판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단층이 바로 변환단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굵은 실선들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변환단층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변환단층 옆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얇은 실선들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판과 이 판 역시 절단되어 있는 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부분들도 결국엔 단층선이다. 판과 판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판의 이동들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죠. 판이 어긋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층은 단층인데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단층인 거죠.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단열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얇은 실선들은 단열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 보기 볼게요. 기억,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변환단층이다. 옳은 보기죠. 얇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형성 당시의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다. 자, 얇은 실선, 지금 판의 이동 방향과 나란하다. 맞죠? 지금 판의 이동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단층선도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 A와 B 지역에서는 모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 자, 지금 B 부분을 볼게요.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중앙에
해령이 지나가고 있을 테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해령이 존재하니까.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열대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대 부근에는 해령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